안녕하세요. 모터리안 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자, 벌써 오늘이 세 번째인데 벌써 오늘이 두 번째예요. 뭐가요? 아니 무슨 네. 차를 지금 세 번째 타는데 벤틀리를 두 대를 타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야. 제가 눈만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제 큰일이 났어요. 야, 참. 한동안 벤틀리가 시승차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전 세대 벤틀리들은 꽤 많이 탔었는데 최근에 벤틀리 잘 못 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시승차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벤틀리 중에서 젊은 분들도 사실은 의외로 벤틀리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오. 좋아하시는 차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니 제가 오늘 벤틀리를 두 번째 보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아주 친근하고 네. 좀 아는 것들이 편안한- 많이 있다. 3억 그까 있고 뭐 이런.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아주 편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벤틀리가 처음 시작을 이제 세단, 대형 세단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SUV가 나왔는데, 사실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건 SUV이고, 오. 그 다음에 또 세단은 원래 벤틀리의 그 나름 어떤 상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세단을 또 워낙 좋아하시는데 네. 젊은 분들은 이 벤틀리 쿠페에 또 아주 열광하거든요. 이거는 네. 사실 쉽게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벤츠 BMW는 사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젊은 남성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느 네.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죠. 되나요? 근데 그렇죠. 아니, 군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네. 되죠. 근데 벤틀리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드림카 중에 드림카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차도 야 빨리 그것도 타볼래. 그리고 사실 워낙 많이 바뀐 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벤테이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차는 페이스리프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본 차를 그대로 두고 디자인적인 부분들만 조금 바꾼 거였는데 이 차는 3세대, 그러니까 네. 1세대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2세대가 됐다가 또 완전히 바뀐 3세대가 지금 새로 나온 차여가지고 저도 처음 만나는. 아니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매번 세대가 변할 때마다 완벽하게 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3세대도 지난 2세대와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겉으로 보는 디자인부터도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고 기본 뼈대도 완전히 다르고 와. 크기도 더 많이 커졌고 엔진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성능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오. 컨티넨탈 GT가 이 차의 이름이고 네. 이제 V8은 이게 VW12 12기통 모델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V8 8기통 모델만 지금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전체 좀 길이부터 볼까요? 빙고. 자 이게 그 3세대가 되면서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 몇 개를 가지고 여러 개 차들이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MSB라고 스포츠카를 만드는 그 플랫폼,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플랫폼에서 나온 최신형 따끈따끈한 3세대 컨티넨탈 GT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보다 차가 많이 커졌어요. 이게 사실 이런 스포츠카들은 생각보다 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날렵하면서 좀 작은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이게 스포츠카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냥 웬만한 고급 세단이구나. 엄청 크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스포츠카인가라고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투도라든지 요거 하면 그렇죠. 모든 스포츠카는 투도인가요? 문이 옆에 한 개만 있으면 네. 네, 스포츠카다. 네, 아주 쉽고 명쾌한 그런 정의였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아주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길이가 한 4.6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반떼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 거야. 대체로 실제로는. 근데 그 차에다가 어마어마한 엔진을 넣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4.85, 4,850mm면 이거는 거의 소나타만큼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커졌고 이전 세대보다 길이는 한 5cm 정도 더 길어졌고 휠 베이스가 10cm가 길어졌어요. 요 바퀴 사이 거리가 네. 보통 이제 풀 체인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cm, 5cm 정도만 커져도 꽤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cm가 커지면 진짜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차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이게 안정감도 가까울 때랑 길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데요? 길어지면 일단 승차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날렵한 몸놀림에서는 조금 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기니까. 그쵸. 그렇죠. 길기 안정감은 있지만 네. 뭔가 코너링을 할 때 샥샥 돌기는 좀 네, 힘들고. 그런 느낌은 조금 약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 자체가 GT라고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설명 잠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포츠카라고 하면 달리는 게 목적인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를 극대로 올린 게 스포츠카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쪽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지만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평상시에도 좀 편안하게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하고 세단의 거의 이제 약간의 중간쯤인데 스포츠카에 많이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굉장히 안락한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체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안락한 성격들을 많이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카만의 뭔가 재미는 가져가면서도 네. 좀 더 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이제 그란 투리스모, 그랜드 투어링 이렇게 해서 네. GT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차 이름 자체가 GT잖아요. 그래서 GT라고 붙으면 좀 그런 성격이 강한데 근데 여기 GT가 웃기는 게 어떤 아예 진짜 스포츠카들은 GT가 붙으면 더 강한 놈이 되는 경우도 있어. 오. 조금 이중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네. 포르쉐 911 같은 차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인데 그 뒤에 GT2, GT3 이런 게 붙으면 얘는 극강으로 강한 놈들로 바뀌거든요. 완전 붕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야, GT는 안락한 이름에 안락한 스포츠카에 GT라고 붙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극강에도 붙이기도 하더라. 근데 이 차는 안락함이 강조된 GT 스포츠카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모습이 지난번에 탔던 벤테이가랑 어떠세요? 너무 비슷한데요? 너무 특히 비슷해? 네. 특히 제가 그때 너무너무 예쁘다고 극찬했던 이 다이아몬드 지금 여기도 크리스탈. 들어가 있는 거죠. 크리스탈. 네. 똑같이 생겼죠? 근데 뭔가 네. 그때 그 벤테이가가 좀 더 조각이 네. 많았던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크잖아. 이 작잖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느낌이 더 네. 조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맞아. 나거든요. 예. 그 차는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진짜 막 안에가 네.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입체감도 더 강했고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느낌은 네. 굉장히 많이 닮았죠. 오. 이게 세단도 이렇게 좀 스타일로 닮았거든요. 그리고 이전 세대랑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요게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웠어요. 약간 타원형이어도 네. 그 전체적으로 곡률이 비슷한 타원형인데 지금은 약간 형태가 좀 많이 정말 약간 럭비공 느낌. 럭비공 느낌인데 네. 어떤 곳은 각이 크고 어떤 곳은 각이 작고 이런 변화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슬림해졌고 그쵸. 이게 조금 더 슬림해진 겁니다. 오. 원래는 좀 더 동그랬었거든요. 더 동그랬는데. 네. 요런 스타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 아. 네, 요게 이제 컨셉카였어요. 요게 나오고 나서 요 디자인을 이제 오. 여기에도 적용하고 저기에도 적용하고 저기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모습이 뭔가 네. 벤틀리의 시그니처처럼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이번 세대에는 요런 스타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뭐 컨셉카 하나 나오고 네. 그 디자인을 평가를 해가지고 또 적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음. 지난번에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요 컨셉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 바꾼 건데 이 차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나온 거니까 요게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여기서 약간 변형된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등장을 하겠죠. 네. 지난번에 보셨듯이 여기도 뭐 크롬 쫙 입혀놓고 이 벤틀리 로고에 뭐 벤테이가랑 좀 많이 비슷한데 이만큼 높았던 걸 이렇게 조금 낮아진 느낌. 꾹 눌러 놓은 아니 듯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봤을 때 저의 느낌은요. 지난번 그 벤테이가는 뭔가 정말 굳건한 킹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만나보는 이 GT V8은 정말 우아한 퀸의 느낌이다. 마블 버전으로 하면 네. 마블 버전으로 하면은 일단 아까 우리 벤테이가 제가 그 토르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블랙 윈도우 가야 되나요? 블랙 윈도우는 또 뭡니까? 블랙 윈도우 모르세요? 블랙 위도우가 아니고 어머
어머, 저 윈도우라 그랬어요 지금? 윈도우, 네, 윈도우. 자, 마블 팬으로서, 네, 오케이. 너 이렇게 자신 있게 윈도우라고 했다며? 저도 그럼 마블 버전 하나 보태면 네. 그 벤테이가 위에 헐크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납작해진 거예요? 아니 나 그러기에는 지금 여기가 너무 뽀송뽀송한데. 자, 일단 앞모습 이렇게 바뀌면서 이전에 GT는 GT 특유의 그 약간 풍만함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인데도 차가 좀 이렇게 풍만하다는 표현 말고는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쨌거나 약간 오동통? 오동통보다는 좀 풍만은 좀 느낌이 네. 다르니까 어. 그 섹시하면서도 볼륨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그게 이제 벤틀리 GT의 나름 어떤 컨셉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날렵해졌죠. 그래서 그에 비하면은 네, 그때 내가 글래머였다면 지금은 거의 슈퍼모델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디자인의 핵심은 옆모습이에요. 앞모습이 보실까요? 아니고요. 네, 옆모습이에요. 자, 옆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발 네. 떨어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멀리서. 자, 여기서 네. 여기 요 정도? 이쪽 더 와서 네. 딱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 오. 선이 네. 명확하게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정말. 이렇게 넘어간 선이랑 밑에 요 선이랑 또 뭐 중간에 이렇게 네. 선이 딱 보이죠. 보여요. 요게 컨티넨탈 GT의 아.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저 앞에서 봤을 때는 음. 국장님께서 계속 날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눈에는 아니 이 정도면 굉장히 풍만한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날렵함 느낌이 확 오네요. 그리고 앞모습도 이전 세대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날렵해졌는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진짜 날렵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정말 이것도- 들어요. 네. 이것도 구형은 여기 본네트도 조금 더 높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모습에서도 조금 풍만함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신형으로 바뀌면서 엄청 날렵해져가지고 어. 이러면 젊은 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럼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2세대 버전과 지금 3세대 어떤 디자인을 더 이게 훨씬 선호하시나요? 낫죠. 요즘 사람이신가 봐요? 근데 확실히 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슬림해지면서 어. 날렵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요게 사실은 그 벤틀리의 핵심적인 핵심 라인, 요 라인은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벤틀리 그 플라잉 스포라고 네. 세단이 등장할 때부터 요거를 강조를 했는데 SUV에도 있고 쿠페에서 요게 지금 강조 제일 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벤틀리가 쓰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많은 차들이 요런 라인들을 많이 네. 따라했습니다. 요거는 기능적인 거보다는 그냥 딱 디자인으로만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디자인에는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게 왜냐하면 네.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는 이 공기가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주느냐 그리고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차가 차체를 조금 더 가라앉힐 수 있느냐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도 포함이 됐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살짝 정말 지금 굴곡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 평평했다면 그냥 공기가 쑥 하고 갈 것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약간은 차체를 눌러주는 그쵸. 느낌이 생길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리 달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포츠카 하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차체 바닥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면 세단보다는 조금 낮죠. 어. 그렇지만 말씀하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네. 차들에 비해서는 많이 높죠. 이게 왜냐하면 얘는 안락해야 되기 때문에. 페라리 그런 차들은 뭐 엄청나게 낮고 그리고 아까 휠베이스도 이게 지금 2851인데 보통 그런 차들은 한 2600 뭐 이 정도밖에 2500, 26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엄청나게 큰 차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뒷좌석 자체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뒤에 두 명이 타도 충분히 탈 만큼 공간도 갖고 있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V8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무슨 어떤 마크? B? 네, 그렇죠. 지난번에 맞아요. 벤테이가는 여기에 네. 이런 게 B자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B자를 나름 디자인을 어. 변형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네. 자, 그리고 휠. 휠. 어때요? 근데 얘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심플한 느낌인데요? 차분하긴 한데 네.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크기는 크죠. 엄청 크고. 네. 지난번에도 22인치였었는데 이번에도 22인치. 지난번 벤테이가 때랑 사이즈, 휠 사이즈는 똑같은데 타이어가 아무래도 얘는 좀 더 납작한 고성능 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피렐리 P0 올 시즌이네. 이게 썸머가 아니고 나름 이게 좀 더 고성능도 있는데 P0 중에서 이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사이즈가 275-35R22. 뒤에는 315-30R22. 이게 바닥의 이 두께가 네. 얘는 27.5cm, 얘는 31.5cm인데 이 정도면 이 타이어 자체가 아주 두꺼운 거예요. 참고로 여기 아반떼는 네. 아반떼는 205, 55. 오. 그러니까 얘는 두께가 20.5cm인데 네. 얘는 27.5, 얘는 31.5. 와.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가 지금 약간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스포츠카가 좀 이렇게 차이를 두나요? 대체 아주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뒤쪽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다가 더 넓은 타이어들을 대체로 많이 끼우고 있고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벤테이가처럼 이렇게 해주면 닫히는 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꽉 닫을 필요 없이 네. 자, 뒷모습은 확실히 날렵함을 가지고 있네요. 엄청 넓죠. 네. 엉덩이가 빵빵한 느낌. 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타원이 들어있는. 요거는 지난번 벤테이가랑 비슷한 느낌이죠. 요것도 아까 그 컨셉카가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머플러. 네, 그도 역시 머플러도 4개.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딱 하면 오. 네, 여기에도 이렇게 스마트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뭐 이게 쿠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꽤 여유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이 네. 우산은 같이 주는 건가요? 사면? 아마 그럴걸요. 아마 벤틀리. 자, 뭐 아주 반듯하게 잘 여기도 지난번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를 해놨죠. 지금 이렇게 납작한 띠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얘만 열리나요? 자, 보고 계세요. 네. 어머, 지금 놀래. 깜짝 놀랐어. 열린다. 국장님 이거 왜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네. 그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속도가 엄청나게 그쵸. 빠르잖아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차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 설계를 하면. 네. 그래서 뜨면 바퀴 접지력이 낮아져 가지고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체를 눌러줘야 돼. 그래서 눌러서 접지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체를 눌러주는 거죠. 굉장히 바람이 이렇게 오면서 한번 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눌러주게 되는데 이제 요게 평상시에는 접고 있다가 그래서 고성능 고성능으로 달릴 때는 올라갔다가 또 요게 어떤 경우에는 요게 그 흐름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연비를 좋게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접힌 거랑 에코 상태랑 스포츠 상태랑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상태에서는 흐름을 좋게 해가지고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네. 거고 스포츠 상태에서는 차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저는 이게 아까 열리길래 차가 이제 곧 뜨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에 있는 날개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차체를 이렇게 그 기체를 띄우는 역할을 네. 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고 자동차 뒤에 이렇게 큰 날개가 달려 있는 것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차체를 가라앉히도록. 그래서 스포일러 뒤집어 놓으면 뜰 수도 있는 네. 거죠. 짠. 오!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비가 숨어 있네요. 얘는 왜 여기 와 있지? 지난번 저기 있었는데. 맞아요, 위에 있었는데. 이야. 얘도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보통 네. 이거 그냥 대충 그냥 형태만 까맣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엠블렘을 갖다 붙여놨네. 이야. 아니, 진짜 음. 이거를 잘 안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얘만 좀 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뺐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V8 지난번에 벤테이가에도 V8 엔진이었죠. V8 4.0 트윈터보 엔진이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8개. 8기통이라는 네. 뜻으로 돼 있고 지난번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엔진은 이렇게 실린더 안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여기에는 8개가 붙어 있다는 음. 뜻이고 그럼 실린더가 이렇게 손가락을 실린더라고 하면 이렇게 4개잖아요. 이쪽에도 4개가 있어요. 네. 양쪽에 4개가 있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무슨 자? 글자가 V자. 그렇죠. V자 형태의 8기통이다 라는 뜻으로 V8.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트윈터보가 적용되어 있고 배기량은 4.0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550마력. 550마력이면은 지난번 벤테이가도 550마력. 똑같죠? 네. 그래서 최고 출력이 550마력에 최대 토크가 78.5kgm. 지난번에 벤테이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엔진인데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는 엄청나게 산만한 토르 같은 차에 실었다면 지금은 블랙 위도우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네. 날렵함이 막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로백이 4.5초였는데 이 차는 제로백이 4초. 더 확실히 빠르네요.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최고 속도도 지난번에 290이었는데 이거는 318km, 300km를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같은 엔진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체가 좀 더 슬림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속도도 빠르게 네, 나는 거군요. 맞아요. 네. 차가 그 굉장히 운동 성능이 좋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엔진 출력을 높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뭐냐면 몸무게를 낮추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원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한 뭐 1.5톤 이하로 낮추는 것까지는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스포츠카인 차들 제로백 뭐 3점 몇 초인 차들을 0.12초를 낮추기 위해서 네. 출력을 뭐 50마력씩 60마력씩 올리기도 하지만 차체 중량을 조금 낮추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벤테이가에 비해서는 네. 엄청 가벼우니까 출력 성능이 그만큼 강력한 네. 성능이 나오는 거겠죠. 역시나 차의 몸이나 사람의 몸이나 다이어트는 똑같이 힘든 걸로.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뼈대처럼 지지를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차가 아무래도 빠르게 달리면 이 차가 쇠로 되어 있어도 나름 이렇게 막 비틀리거든요. 노면도 막 충격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은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차체 내에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막 뼈대 골격들을 많이 해서 튼튼하게 잡아놨는데 네. 여기 또 더 보강을 해서 굉장히 차체가 안정적인 그런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킷 주행이나 이런 데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포츠 주행에서는 이게 차체 뼈대가 엄청 튼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만큼 이런 보강들을 많이 해놓은 거죠. 자, 인테리어 네. 어때요? 일단은 전 좀 익숙하잖아요. 벌써 벤틀리가 익숙하신 네. 분이시군요. 우리 지난번에 만나봤던 그 벤테이가 걔랑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벤테이가랑 비교하시면 어때요? 근데 아무래도 벤테이가가 훨씬 높았고 좀 더 넓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좀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그때 이 시계가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시계 옆에 나거든요. 뭔가 장식도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요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또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여기 세 개였나요? 요 끝에 뭐 있지 않았어요? 다르죠. 그쵸? 까칠까칠한 느낌. 네. 그래서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 위치도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전체적으로 벤테이가는 지난번에 페이스리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전 세대 벤틀리의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모델이고 이거는 완전 최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얘가 한 세대 다음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틀리가 지금 이렇게 날개 형태로 돼 있었던 게 지난번에는 날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좀 더 높게. 이렇게 네. 돼 있고 가운데가 푹 파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약간 그 빗자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날개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깊게 파져 있었던 게 그게 이전 세대 언어였다면 요건 이제 신형으로 조금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뀐 네. 거죠. 그래서 뭐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들이 많이 나고요. 근데 이런 거라든가 네, 여전히 그런 크롬. 것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그렇죠. 여전히 벤틀리의 장식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어 있고 뭐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똑같고 그렇지만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도 느낌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기의 느낌들도 그렇고 여기 우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게 통으로였잖아요. 지금 네. 가운데 선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비해서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좀 크롬을 넣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딱 우드가 뭔가 쫙 있는 것이 저 이게 약간 더 예뻐요? 네, 저는 이게 더 좋으세요? 역시 오. 올드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랑 젊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저는 통짜로 뭔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고급진 느낌. 네, 맞아요. 사실 그 벤틀리 GT도 처음에 딱 타면 우와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한 차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느낌이 조금 약하긴 했어. 해졌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뀌면서 네.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기도 뭐 카본을 넣어달라든가 뭐 가죽을 넣어달라든가 하면 그런 부분 다 넣어드릴 수 있고 고객 원하시는 대로 네.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 위아래를 다르게 넣어달라 그러면 다르게도 넣어드려요. 네. 혹시 사진도 넣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오. 얼마든지 뭐 원하시면 네. 넣어드릴 수 다 있어요. 저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 자기 얼굴로 도배하는 사람 저거든요. 이렇게 제 얼굴을 좀. 누가 봐도 지현 씨 찬 줄 못 팔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일단 시동을 한번 끄면 이거 부서진다. 오, 네, 그래서 여기 뒤집어지는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와. 이렇게 하면 엄청 깔끔한 느낌이 네. 들죠. 물론 이제 모니터를 꺼놓으면 이렇게도 주행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켜고 다니니까 그쵸? 시동을 걸게 되면 딱 뒤집어지면서 와, 오. 오. 멋있죠. 이거 괜찮은데요? 아주 고급지죠. 네. 아, 그치만, 이거 줄만 없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소리 줄이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딱 통판이 좋은데. 자, 여기도 이게 각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조절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까 첫 화면에서 3분할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도 보시면, 요 조명이 네. 여기도 들어있고, 오. 밑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은은한 조명 바뀌죠. 은은한 조명을 이걸로 바꿀 수가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마사지도 되나요? 마사지도 돼. 들어가니까 마사지 유형 있던데? 한 번 더. 네. 네, 그렇군요. 마사지 켜드릴까요? 좀 한번 해볼까요? 잘 되나? 오! 된다. 사실 뭐 지난번에 살펴봤던 벤테이가에서 약간 변형된 느낌이고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뀌었고 모니터도 훨씬 더 커졌고 지난번에 8인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건 12.3인치니까 오. 모니터도 훨씬 더 커졌고 근데 스티어링은 지난번이랑 거의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짱짱한 느낌 엄청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 이런 부분들은 또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완전 신식으로 디테일들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마사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원래 마사지 되는 거죠? 마사지 되는 차를 처음 타봤는데?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됐는데 안 켜드렸구나. 진짜요? 죄송합니다 손님. 아니, 늘 당연하시니까. 전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마사지 유형 써 있어가지고. 시트 도어를 열었다가 네. 다시 한번 닫아봐주세요. 열면 네.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내리시기 편하라고 좀 밀어드리는 더. 거예요. 아까 핸들이 움직였던 것도 핸들이 있으면 이렇게 걸리적거리니까 넣어주는. 이것도 차마다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네. 하는 차들도 있고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닫으시면 쫙 닫히죠. 그러면서 다시 원래 제가 설정한 그 위치로 돌아오는군요. 너 왜 안 나오니? 안전벨트를 사고 계시구나. 네. 타자마자 안전벨트. 그러셨군요. 타자마자 자, 안전벨트 그럼 해야죠. 일단 벨트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 네. 문을 열었다가 다시 한번 닫아봐 주세요. 네. 아까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일단 열었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시죠. 안전벨트가 앞으로 오는구나. 마중으로 오는구나. 아까 모르고 하셨던가요? 아니, 저 그래가지고 네. 아까 한참 손을 얼마나 뒤로 했는지 몰라요. 지금 바로 되네. 제가 그리고 아까. 시간이 좀 지나면 들어가 네. 버려. 그래서 타자마자 바로 벨트가 나왔을 때 해주시면 되고. 전 아까 이게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쿠페여서 도어가 굉장히 길어요. 도어가 맞아요.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엄청 멀리까지 손을 뻗어야 되거든요. 자, 제로백 4초에 550마력 아주 럭셔리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럭셔리 스포츠 쿠페의 끝판왕 사실 이제 성능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또 럭셔리함으로써 스포츠카에 있어서는 이 차가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주행을 해보시죠. 근데 이건 스타트 할 때부터 소리가 붕 하는데요? 확실히 소리가 차이가 네. 나죠. 야, 소리 좋다.